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제 옆에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15일 마감된 트레이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트레이드 시장이 마감됐는데 이게 역대급 트레이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어차피 조용하게 마감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두 건의 트레이드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12일이었죠. 기아와 NC가 문경찬, 박정수, 또 장현식, 김태진 선수를 바꾸는 2대2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음 날인 13일이었죠. SK와 KT 간 또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용구 선수와 오태곤 선수가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네. 8월 15일을 앞두고 몇 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긴 했는데 마지막이었죠. SK와 KT 간의 트레이드가. 그렇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문경찬 선수가 NC 유니폼을 입고 던지는 모습인데, 말씀해주신 두 건의 트레이드 나름 크다면 클 수 있는데 팬들은 이게 8월 15일 트레이드 시장이 이제 문 닫기 직전 좀 설레는 마음으로 봤던, 기대했던 대형 트레이드는 결국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역대급 트레이드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데에는 SK와 하나가 초반부터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는 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찌감치 가을 야구가 멀어지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될 두 팀이 아무래도 대형 트레이드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았죠. 특히 하나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왼손 마무리 정우람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마무리를 구하려는 상위권 팀들과 초대형 빅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정말로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람 선수의 잠재적인 구매 대상자였던 NC가 지난해 기아에서 마무리로 뛰었던 문경찬 선수를 데려오면서 협상 테이블이 닫아졌죠. 그렇습니다. NC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 마감 시장을 앞두고 많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NC가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구단, 제가 파악한 것만 5개 구단이 넘는데, 수도권 1개 구단, 그리고 지방 구단 4개와 물밑에서 트레이드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일단, NC에서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은 선수는 바로 기아와 트레이드 때 팀으로 옮긴 김태진 선수, 또 여유가 있는 포지션이죠. A 선수를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실제 이 A 선수를 가지고 몇몇 구단과는 꽤 구체적인 카드가 오갔는데, 특히 지방 한 구단과는 그 사이드암 투수, 불펜 투수 B를 얻고자 1대1 트레이드를 제안했지만 상대 구단의 반대로 트레이드가 무산됐습니다. 제가 A와 B로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 아시죠? 알려지면 뭐 추측은 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NC는 이제 이번 트레이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준수한 중간 개투를 가진 수도권 구단 또과 3대3 트레이드 협상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서로가 이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트레이드가 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 선수의 영입에도 NC가 관심을 보였지만 상대 구단에서 2대2, 3대3 등 이 다대다 트레이드가 아닌 다대1,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고 너는 한 명 줘. 우리 한 명 줄게. 많이 줘.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또 이제 그 상대가 초핵심 유망주를 요구하면서 트레이드가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NC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유망주들 중에 괜찮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의 평가가 좋은. 이 유망주를 좀 지키고자, 그리고 1군 전력에서 크게 큰 변수를 두지 말자라는 이런 기조를 갖고 움직였기 때문에 굵직한 아주 초거물의 트레이드로 이제 선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배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NC 행보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은 눈짓인데요. 그렇죠. NC가 트레이드로 영입한 게 이제 문경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경찬 선수 또 사진 한번 띄워야 되겠죠. 이걸 기억하시다. 사진 요즘에 잘 넣어야 돼요. 물론 이제 NC가 트레이드로 영입한 문경찬 선수는 마무리 경력을 가졌죠. 지난해 마무리로 기아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존 불펜진, 지금 NC 불펜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NC는 우승이 간절해요. 그리고 우승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이럴 때 좀 더 과감한 배팅이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여러 야구인들의 생각을 좀 종합해 보면 NC는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더 과감하게 배팅해서 유망주를 너무 지키려고 한 게 아니냐. 유망주가 이제 사실 터진다는 거는 100%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전력을 가지고 아예 이 부족한 포지션을 메워버리면 우승에 더 근접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NC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주변 반응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NC가 또 이렇게 잘 나간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나성범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타선에서 또 나성범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올해만 결승타가 12개 가까이 되던데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좀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간다. 과감한 배팅을 한다.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사실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NC 담당을 좀 오래 했고 NC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우승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NC는 아직 전국구 구단으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우승을 했을 때 이 파급력은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 등을 지키려는 입장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한 배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뭐 다른 구단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핫했던 선수는 정우람 선수일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여러 가지 오퍼를 받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구단 실무진에서는 무척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구단 최고위층에서 트레이드에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할까요? 최고위층에서 만약 하려면 직전감 야수에 플러스 특급 유망주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직접감 야수에 플러스 특급 유망주.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다. 정우람 데리고 가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 정도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온 걸로 같습니다. 이게 참 이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게 이 특급 유망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망주가 더 팀 가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구단 내부에서 책임론이 일어나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그에서 트레이드가 잘 터지지 않는 거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 어렵게 이렇게 올려왔는데 여기서 좀 더 오래 있고 싶지. 책임감 때문에 내가 옷 벗는다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정도의 딜을 하려면 올해 우승을 해야 이게 또 얘기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가 원하는 카드를 맞춰줄 수 있는 구단, 뭐 NC, 뭐 마무리감을 구하는 팀 한두 개 정도가 관심을 보였는데 하나에서는 이상한 기자의 그 얼마 전 기사가 있던데 상대 카드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가 급하게 맞지 않은 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하나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있었는 게 하나는 지금 정우람 선수가 이제 주전 마무리잖아요. 이걸 내놓으면 이 정우람 선수의 공백을 만회할 카드가 없어요, 사실. 팀은 누가 지켜요? 그죠. 지금 뭐 이인임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나 같은 경우는 올해 100배 이상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가 아니라 100배 이상이 가능한 이 팀인데 이게 5명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팀 승리를 지켜주는 주전 마무리가 빠진다? 결국 하나의 선택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정우람 선수는 하나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우람 선수는 많이 본의 아니게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쵸. 좀 묵묵하고 뭐 제가 아는 정우람 선수는 자기 할 거 잘 하고 후배들 잘 챙기고 묵묵히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 시련이었다면 시련이었는데 잘 이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올해 트레이드 논의가 진행된 것은 굉장히 많았다. 맞죠. 그렇죠. 특히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스펜디드나 더블헤더, 뭐 월요일 경기 이런 좀 빡빡한 일정이 계속되면서 불펜 투수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선수 출신 그 단장들이 많아지면서 올해 뭐 7개 구단이 선수 출신 단장이죠.
확실히 예년보다 협상이 많아졌습니다. 음. 그리고 의사타진도 상당히 전학을 해서 이 선수 관심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야구계에서 선수 출신 단장을 보는 시각, 현재 단장은요 약간 운영팀장에서 권한을 살짝 더 부여받은 그 운영부장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혹은 뭐 단장은 트레이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실제 이제 한 야구인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야구단 트렌드가 선출 단장을 뽑아놓고 비야구인 사장이 다 이렇게 진두지휘한다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생각하는 그 선수 출신 단장과의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됐냐면 트레이드도 비즈니스화가 돼요. 손해 안 보려고 한다. 쟤를 보내면 손해는 어떻게 하지? 야, 우리가 좀 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손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해만 강조하니까 선수 능력치에 뭐 포텐을 고려 이렇게 하는 거는 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터지면 어떻게? 내 임기 몇 년 남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력 보강도 좋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 하는 구단이 많아졌고, 결국 트레이드 마감인 날 생각보다 트레이드가 많이 터지지 않은 이 주된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구단 소식도 있을까요? 뭐 LG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제가 이제 좀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수도권 2개 구단과 그리고 지방구단 1개 구단 카드를 좀 맞춰봤는데 결국 트레이드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카드가 맞지 않아서 철수를 했다 그러고요. 또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레이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좀 못을 박아놓고 이번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트레이드 하는 게 좀 손해다. 트레이드 지금 시장이 며칠 남겨두고 그때 LG 분위기는 지금 이럴 바에 트레이드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트레이드죠. 네. SK와 KT의 트레이드를 한번 또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용구 선수, 오태곤 선수의 트레이드였죠. 이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당장 성적에 변화를 줄 만한 트레이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쵸. 했습니다. 일단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뭐 확실한 지금 당장의 직전의 결과를 원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오태곤 선수를 원한 이유 SK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장타력, 스피드, 그리고 우타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따가 조금 이따 선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SK가 트레이드 카드로 포수를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포수는 잘 안 내놓으려고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이응년 선수가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고 또 주전 포수 이재원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포수가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4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나 스토브 리그에서 SK는 포수 허드만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KT와 협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용구 선수의 경우 2017 시즌이었죠. 이때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 말에 군대를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복귀하는 해였는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록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발자취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뭐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진 기자의 그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굳이 이번 트레이드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전력에 당장 보탬이 된다는 트레이드라기보다 안 터진 선수 끼리 바꿔서 이제 로또를 긁어보는 심정으로 트레이드를 하는 이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진 선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SK 담당 기자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일단 SK에서는 일단 외국인 선수 뭐 로맥 선수죠. 그다음 화이트 선수가 이제 될 텐데 1루를 볼 만한 이 백업 자원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또 오른손 외야수가 부족합니다. 실제 SK가 오른손 타자 가진 타자 로맥 화이트 1루는 로맥, 화이트, 채태인밖에 없고 또 남태혁, 류효승 선수, 이거연 선수도 있네요. 그런데 남태혁 선수는 좀 매력적인 활약이 이어지지 않고 있고 류효승, 이거연은 또 군대를 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태곤 선수를
로스터 보강 차원에서 영입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팀 내에 이제 왼손 야수들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른손 야수가 없다는 점, 김강민, 정우윤 말고는 오른손 외야가 거의 없다는 점도 SK가 오태곤 선수를 픽하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SK가 오태곤 선수를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었어요. 롯데 시절에. 개명 전부터. 그렇죠. 그때는 오태곤 선수의 이제 가치를 유격수 쪽으로 맞춰놨는데 결국 지금 오태곤 선수는 외야, 일루 이쪽 자원으로 이제 영입을 하게 됐던 거죠. 과거에 SK가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구 선수 내준 거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재원, 이흥년, 이현석, 이용구까지 이렇게 있으면 팀의 포수가 4명이면 이제 한 자리를 유망주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SK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용구 선수를 내준 이유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트레이드를 굳이 무게감을 따지면 저는 이용구 선수가 더 아깝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왜? 안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이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와 하나 등의 구단 행보를 살펴봤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었나요? 네. 먹을 게 사실 없었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구단 중에 이제 한 트레이드 시장에 나왔던 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구단의 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는 이제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트레이드 시장에서 다른 구단들이 모두 이제 좀 철수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SK 트레이드, KT의 트레이드부터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한화, NC, 여러 구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팬들의 이거에 기대치를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